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07% 상승, 코스닥도 0.9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코스닥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코스피는 살짝 부진한 감이 없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제 장 초반부터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키 맞추기 하고 있죠.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뚫어내고 이제 안착해가는 과정 안에 있고요. 코스피도 3200포인트. 정말 뭐 이때만 해도 이 조정 구간에 있을 때만 해도 코스피가 다시 3200포인트를 뚫어내고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뚫어내고 이렇게 간다면 내 종목들은 어느 정도 올라 있을까 막 이러면서 행복회로도 돌리고 그랬는데, 역시 시장은 쉽게 가지 않죠. 예를 들어, 이제, 지수가 똑같이 상승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 섹터와 테마, 그러니까 전 종목군에 고루고루 이제 영양분이 들어오면서 좀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장은 사실 지금은 좀 아니다. 그래서 이 마디, 이 마디, 이 마디, 이 마디에 다 다르게 어떤 좀 섹터가 순환매를 돌면서 어떤 섹터는 좋은데 반면에 뭐 지수가 보통 한 1% 정도 오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주독 섹터가 뭐 3, 뭐 이렇게 이제 비율을 나눠 가진다고 할 때 예를 들면요. 3은 좀 그렇고 뭐 5, 뭐 3, 뭐 2, 1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 뭐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영양분이 가면서 1%가 오르는 장이 있을 것이죠. 근데 지금은 좀 골고루 퍼지는 느낌보다는 그때그때 특정 섹터에만 집중적으로 좀 오르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뭐 이틀, 3일, 4일도 지금 낙폭 과대했던 코로나 및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역배열 구간에서 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니 뭐니 해도 코스닥의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어찌됐건 바이오죠. 그 다음이 뭐 IT 반도체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낙폭과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나오는 지수의 상승이다 보니 뭔가 전체적인 종목을 끌어올리는 그런 장은 지금은 좀 아니다. 그래서 지수 상승에 비해서 내가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좀 아쉬울 수가 있겠죠. 왜냐면 또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대부분 또 많이 갖고 있을 섹터는 IT 반도체. 왜냐면 워낙 오랫동안 바이오가 이제 외면을 받아왔기 때문에 IT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자동차 부품주, 요 정도 섹터로는 많이 들고 있었을 건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이 구간 안에서는 이런 구간에서 신규로 바이오를 매수하셨을 분들은 사실 많지 않죠. 특히나 코로나 관련주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끝났다고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상승을 즐기고 계신 분은 많이는 없을 거고, 이제 본인이 바이오 종목들을 물려있던 게 올라오고 있는 과정, 그래서 뭐 손실이 만회하고 있는 중이거나 올라와서 뭐 다행히 번탈하거나 운이 좋으면 좀 수익으로 탈출할 수 있는 그냥 요 정도 그냥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지수가 올라오는 동안에 뭔가 지수 상승한 만큼 수익에 대한 어떤 포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 굉장히 지수의 상승이 반갑지 않게 되는 그런 지금의 상황이다. 네, 어찌됐건 지금의 이 코스피가 2000을 뚫어내고 코스닥이 1000을 뚫어내는 이 과정 안에서 뚫고 안착하고 재차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되면 어찌됐건 뭐 특정 한 섹터만 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뭐 바이오, 반도체, 뭐 2차전지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소외감이 느껴지더라도 차분히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중요한 장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어제 윤석열 어
전 총장의 지지도가 다시 이제 뭐 1위로 좀, 뒤집어지면서 오늘 아침부터 관련주들이 갭을 좀 높게 뛰어서 출발은 했으나,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어, 뭐, 3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4월 초까지 거의 정말 시장을, 잡아먹었던, 윤석열 관련주나 이제 뭐 나스닥 상장 테마들 뭐 두나무가 될 수, 뭐 마켓컬리 쿠팡 두나무 비롯한 어떤 창투사 관련주들 테마가 거의 한 달 넘게 아주 강하게 시장에서 지속되다가 과열 구간을 넘어서서 오버슈팅이 나오진 않았지만 한풀 이제 좀 분위기가 꺾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지율의 1위 이 뉴스는 더 이상 폭등을 가져올 만한 그런 뉴스가 되기는 힘듭니다. 물론 이제 또 나중에 어디서 조사를 했는데 다시 이재명이 1위를 하게 되면 이재명 관련주들도 반등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고 지금의 윤석열 관련주들보다는 반등력이 좀 더 셀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윤석열 관련주는 조정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전에 가져왔었던 그런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관련주들은 새로운 뉴스가 필요합니다. 뭐 지지율 1위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는 폭발력이 좀 부족하고요. 그렇다고 흐름이 완전히 끝났다고는 절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기대감은 너무나도 한참 남아있고 그 기대감은 저번에 윤석열 테마주들은 제가 방송에서 워낙 여러 번 오랫동안 다뤄드렸기 때문에 정해진 수순이었죠. 조정 구간으로 이제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윤석열 전 총장의 뭐라 그래야 될까 어떤 거치 문제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는 그런 어떤 뉴스 퍼포먼스가 좀 나와줘야 된다. 지금으로서는 뭐 입당하는 부분 으로 되어져서 누군가의 뭐 런닝메이트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뉴스가 나와줄 때 그때 아마 얘네들은 좀 쉬었다가 또 본격적인 랠리를 펼칠 수가 있지 않을까. 윤석열 관련주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볼만한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시세가 좀 뭐 뒤늦게 참여해서 시세가 좀 덜 났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리딩방도 TBC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팔았거든요. 제 눈에는 뭔가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이 이 종목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날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익절을 하고 나왔거든요. 뻔한 패턴이죠.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 거래량 죽이면서 조정,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 거래량 죽이면서 조정, 그리고 다시 뽑는 과정, 이 과정에서 항상 이제 눌림목을 잘 공략하시면 이런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관련주가 오르게 되면 이재명 관련주가 조정을 받겠죠. 그러면은 그 타이밍에 이재명 관련주를 매수를 해서 또 윤석열 관련주가 크게 또 조정이 나오고 또 지지율은 언젠가 또 뒤집어질 테니까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그리고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거고 조사를 할 때마다 똑같은 지지율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분포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 참여하는 이제 인원 혹은 그 안에서 이제 구성하고 있는 지지자들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뭐 지지율 다시 1위 탈환하면은 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박자를 맞춰가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 이제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좀 흐름이 변해가는 변곡 포인트가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주택, 건설 관련주로도 많이 올랐고요. 오늘은 말씀을 드리자마자 오늘 또 일자리 관련주들 이제 윤석열 정책주로 분류가 좀 되면서 일자리 관련주인 윌비스, 그리고 메가MD,
그리고 에스코넥 이런 종목들이 뭐 에스코넥은 뭐 별로 그렇게 오른 게 없지만 아무튼 윌비스랑 메가임디 정도가 나쁘지 않죠. 거래량 터치면서 얘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구간 안에서 준비가 좀 잘 되어진 모습이고요. 이제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변해간 어떤 변곡 포인트에 있다라는 부분이랑 또 하나 더 이제 좀 팁을 말씀드리면 지수가 이제 요렇게 가격 레벨업이 하나 또 이렇게 되는 순간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들은 뭐냐면 이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이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덜 했던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세력들도 이미 많이 해먹어서 시세가 나 있는 종목들을 또 해먹기보다는 이 기간 동안에 뭔가 좀 때가 좀 덜 탄 시세가 덜 나온 관심이 많이 없었던 이런 종목군들로 이런 종목들로 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기준봉이 출현을 했거나 이랬는데 뭐 예를 들어 윌비스처럼 시세 초입에 있거나 이런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인 종목이라면 좀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얘도 보시면은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가격적으로 뭐 거의 반영된 게 없잖아요. 다른 애들은 막 몇백 프로씩 오를 때. 그래서 윌비스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 메가임디 같은 경우는 일자리로 볼 수도 있고 지금 뭐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온라인 교육주로 좀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이제 해먹은 구간이 있어 가지고 윌비스가 제 눈에는 꽤 좋아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시간에서도 보니까 한 4% 지금 올라 있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정책주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 부분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좀 힘을 덜 썼던 거는 지금 며칠 동안 워낙 바이오 섹터로 종목들로 매기가 쏠려 있다 보니 조금 그 덜 했던 거는 같아요. 근데 특정 섹터로 수급이 몰빵되는 장이 조금 수그러들게 되면 다시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요런 애들이 또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을 뭐 이제 결정을 하겠다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 뉴스도 뭐 이제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좀 약간 이제 재탕 느낌이 있고 반복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요런 뉴스는 뭔가 좀 그 상승한 장대 양봉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 상한가를 들어간다든지 요러기에는 조금 뉴스의 강도 자체는 좀 약하다. 다만 시세는 한 번 정도 이렇게 훅 하고 낼 수는 있는 정도는 되죠. 물론 이 전이랑 비슷하지만 진짜 실제로 이제 오염수를 대량 방출하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또 반일 감정이 일어나게 됐을 때를 생각하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제 수산주보다는 불매운동 관련주가 수산주보다는 좀 더 시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모나미가 그나마 수산주들은 이제 거의 음봉 맞고 떨어져 버린 반면에 조금 이제 유지해주고 있는 부분은 있다. 시간에서도 이제 조금 올랐고요. 근데 반일 테마는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아주 그렇게 뭐 시장을 주도할 만한 테마로 보기에는 조금 뉴스의 그 강도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대립구도가 형성이 돼야 되고 예전처럼 분위기가 더 많이 안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테마는 시세가 지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지금 공략하기보다는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 확인하고 공략을 하는 게 훨씬 좋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진단키트들이
진단 키트주들이 굉장히 강한데, 저도 타이밍을 어찌됐건 얘네들도 공략을 하려면 이 초입에서 공략을 했었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시세가 어느 정도 나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시세가 더 난다, 뭐 더 나지 않는다를 가늠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어쨌든 이제 뭐 유럽이든 국내든 코로나 확진자의 상황에 따라서 시세가 뭐 반짝하고, 이 정도면 반짝 수준은 일단은 아니지만 어쨌든 반짝하고 뭔가 또 역배열해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사실은 좀 애매하다 보니까 공략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고 있어요. 지금 바이오주들. 다만 이 분위기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시세가 난 애들보다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시세가 날 수 있는 애들로 좀 아직 이제 저점에 공략하면 얘네들이 혹시 못 가더라도 뭐 떨어져 봐야 거기서 거길 거기 때문에 짧게 뭐 손절 손 잡고 혹은 기간 리스크 정도만 지면서 공략해 볼 종목들이 찾아보면은 많이는 좀 있을 수도 있다. 어찌됐건 지금 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몰려있는 이 상황이 좀 더 지속된다라는 전제가 되어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확신이 들면은 공략이 되어줘야 되겠죠. 다만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애들은 고점에서 괜히 또 잠깐 바이오 수급 몰렸다가 죽어버린 형태가 되면 리스크 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오른 종목들을 공략해주는 게 뭐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쉽게 막 사그러들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진단 키트주들은 뭐 휴마시스, 나노엔테 이런 애들 다 가버렸고, 뭐 유유제약도는 상한가 같고, 여러가지 뭐 있잖아요. 뭐 바디텍, 매드, 시젠 이런 애들도 좀 어느 정도는 올라왔고, 수젠책도 있고, 비교적 좀 덜 오른 애들은 이런 애들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랩지노믹스도 있고요. EDGC도 있고, 뭐 드림텍도 예전에 굉장히 좀 끼가 좋았던 뭐 좋은 종목이죠. 이런 식으로 좀 이미 올라 있는 애들을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내가 볼 건지, 분위기에 편승해서 저점에서 좀 아직 반등이 덜 나온 애들 공략할 건지 좀 본인이 결정을 해서 뭐 선택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오늘 이제 진단키트주들이 최근에는 계속 강했었고, 오늘은 예전에 해외 백신 관련주로 강했던 친구들이 좋은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AB 프로바이오 대단했었잖아요. 이때 얘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끝까지 모더나 관련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요쪽에 좀 편승했다가 요쪽에도 또 편승했다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굉장히 끼 있는 종목인데요. 얘는 오늘 뭐 한 22%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엔투텍 같은 경우는 모더나 예전에 관련주였죠. 얘도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반등이 나왔는데 화이자 애들이 반등이 아직 얘네에 비하면 좀 덜 나왔죠. 그래서 지금 KPX 생명과학이나 우리바이오, 제일약품 요 셋 중에 누군가가 뭐 엔투텍이나 AB프로 바이오 따라서 야 그래도 나름대로 화이자인 우리가 옛날에 대장이었는데, 물론 이제 시세는 AB프로 바이오나 이런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냈지만 그래도 예전에 그 출발은 어찌됐건 화이자가 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그러면서 추가 상승이 어느 정도는 조금 나아질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안착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파동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를 과연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끌고 갈까, 뭐 아니면은 이번 이 파동처럼 조금은 뭐 반도체가 뭐 바이오가 더 끌어올리고 조정 좀 받았다가 그 다음 흐름은 뭐 반도체가 끌어올리고 조정 받았다가 뭐 2차전지가 끌어올리고 조정 받았다가 뭐 자동차 부품주가 끌어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특정 주도 섹터가 딱 정해지면서 시세를 끌어낼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고민이에요, 저도. 물론 예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와중에 혹시 계속해서 바이오주가 강하게 된다면 이 상승 파동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 야, 그렇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봤더니 꽤 차트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갈 수도 있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치료제 해외 문이 열렸잖아요. 그 뉴스 나왔을 때가 아마 제가 이때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뉴스상으로는 해외 이제 수출길이 열려서 매출을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한 1.2조 정도로 예상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또 뭔가 좀 뭐 공시랄지 매출 공시가 또 언젠가 갑작스럽게 한번 호재로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등에 업고 또 이렇게 시세가 날 수 있는 부분, 저도 좀 헬스케어 눈여겨보고 있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좀 이 테마 오늘 괜찮다. 좀 새롭죠. 일단은 신선도 측면에서 높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다가 지금 재료도 나쁘지 않죠.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서 곽강받고 있는 콘텐츠 관련이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재료가 더해졌기 때문에 카카오 엔터가 이제 미국의 웹툰 업체인 타마스 미디어를 이제 경영권을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DNC 미디어가 일단 제일 대장으로 가면서 상한가를 닫았고, 그 다음은 키다리 스튜디오 상한가 갔고요. 웹툰 관련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 중에는 아마 미스터 블루가 가장 좀 유명할 수도 있는데, 얘는 앞선에서 때를 좀 많이 타서 그런지 좀 선택이 되어진 거는 DNC 미디어랑 키다리 스튜디오 애들인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뉴스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뉴스도 괜찮은 것 같고, 재료에 대한 신선도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조정이나 그런 구간에서 트레이딩 영역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마음이 아픈, 물론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렸던 건 이 구간이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사람들은 내신 분들은 다 좀 어느 정도는 다 내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2만원 근처에서 오늘 이제 악재가 없었다면 2만원 근처에서 이제 비비고 있다가 천천히 이제 뚫어내는 흐름을 아마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오늘 좀 악재가 나왔죠. 미국에서 이제 얘네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이유가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한 그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우는 그랩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이제 스펙 상장을 통해서 합병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과 어제 뉴스에서도 스펙 합병 통해서 어떻게 이제 상장을 할 것인지 곧 뉴스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뜨겁게 달궈졌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스펙으로 상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가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바꿔라. 그러면서 이제 스펙 상장하는 거 잠시 중단하겠다. 이렇게까지 뉴스가 좀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 찌라시는 아닌 것 같고요. 세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은 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그랩 자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상장 심사를 중단하는 부분은 아닌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그나마
하지만 악재가 맞기는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뉴스를 확인하셨다면 비중 조절하거나 좀 뭐 손절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보통 이런 구간에서 많이 들고 계셨을 것 같아서 그냥 좀 익절하고 마무리하고 나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흐름 보고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게 낫죠. 일단은 어, 제가 개인 매매하거나 뭐 이제 저희가 리딩방을 운영할 때 원칙은 일단 악재가 나오면 일단은 털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익절이든 손절이든요. 비중 조절, 최소한 비중 조절은 좀 했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추후 좀 흘러가는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뉴스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랩은 계속해서 뭐 상장을 추진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진짜로 이번 이 문제 때문에 좀 연기가 된다거나 중단이 되게 되면 얘는 다시 이렇게 힘쓰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DPC는 조금 며칠 지켜봐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와 코스닥이 최근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생각보다 지금 많이 약한 쪽이 반도체 관련 반도체 섹터죠.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 어찌됐건 반도체 애들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가져야 같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은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거의 다 와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수렴 구간에서 방에 한 번 정도 돌려놓고 조정 받고 다시 아마 이런 식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이닉스도 14만원이라는 가격대를 두고 돌파 조정을 반복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14만원 근처에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렇게 좀 고개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네요. 그래서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조금 재미가 별로 없었고요. 반면에 뭐 한미 반도체나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조금 최근에 흐름이 좀 괜찮았죠. 그래서 삼성전자랑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을 이끌고 있는 바이오 섹터가 좀 조정이 혹시 이제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좋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코스닥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도 아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좋게 생각하고 있는 뭐 종목들은 뭐 넷패스도 좋게 보고요. 테스나, 뭐 LB세미콘, 동진세미캠, 하나마이크론, 원익 IPS, 원익 QNC도 상당히 좋죠. 얘는 뭐 많이 올랐네요. 또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약간 이제 테마적인 관점, 로는 SFA 반도체가 조금 심상치 않다. 이제 반도체 품귀 테마로 대장 역할을 하면서 두 번 이렇게 파동을 냈었던 종목이죠. 여기서 추세 이렇게 이제 꺾이지 않고 21선 안착시키고 61선 이렇게 이제 붙여가는 과정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 8,400원을 좀 뚫고 안착을 해주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해서 저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엊그제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두나무 테마죠. 얘네들은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요날 뭐 저번주 수요일 목요일 때부터 이제 슬슬 고점, 이제 과열 구간은 맞았고 슬슬 고점이 와 가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하나투자증권도 일단 오늘 고점 시그널이 좀 나왔고요. 물론 이제 반등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올랐다가 하는데
이 고점을 또 뚫어내기는 조금 버거울 수 있겠죠, 흐름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툼에 나올 때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웬만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는 그런 자리들에서 그냥 반등을 좀 먹는 그런 매매 정도 또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어찌됐건 뭐 두나무 관련주들도 그렇고 아무튼 상장 관련 나스닥 상장 혹은 뭐 이런 이제 창투사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좀 잘 탈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굉장히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가 끝도 없이 갈 것 같지만 항상 언제나 그랬듯이 고점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어떤 주도했던 테마가 주춤하는 순간 그것을 대체하는 어떤 뭐 섹터가 될 수도 있고 테마가 될 수도 있고요. 탄생을 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주도했던 테마가 굉장히 또 소외받게 되는, 그러면서 또 조정이 나오고요. 그러다가 뭐 이제 얘네를 대체하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좋았던 코로나 및 바이오 관련주들, 바이오 종목들이 또 조정이 나오면 또 얘네들 또 어느 정도 반동은 또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박자를 잘 타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다가 이제 뭐 두나무 관련주들 뭐 거의 다 좀 너무 다 많이 올랐고요. 물론 이제 어떤 조정 시에 반등을 노리는 그런 매매의 어떤 접근으로 매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제 눈에 조금 이제 들어온 것은 스마트 스터디 관련 중에 원래는 이제 삼성 출판사가 대장 역할을 하면서 토박스 코리아랑 오로라라는 종목들을 좀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삼성 출판사가 조정을 받았는데 토박스 코리아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차트가 괜찮다. 이런 어떤 저항대를 스물스물 소화하면서 넘겨놓고, 또 여기서 예를 들어 이제 이 가격대 딱 넘겨놓고 또 이렇게 가다가 빵 하고 치는 그림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뭔가 좀 차트의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래서 얘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런 흐름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지?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제 스마트 스터디 재료 가지고 얘가 혹시 갑자기 이제 대장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제 다른 재료를 가지고 이제 갈 수도 있는 거지만 흐름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